대통령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지난 18일에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국감에서 치안 중심으로 무너진 경찰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기강 무너진 적 없어요. 아니 저는 저도 30년 동안 하는데 아마 그 지금 정우택? 시청하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공무원 조직 중에서요. 경찰처럼 지휘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갑질도 생기는 거고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근무기강이 잘 확립된 경찰 근무기강이 무너져서 치안이 무너졌다? 그러면 군인들을 전부 치안을 하면 범죄가 안 일어날까요? 그 범죄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직 개편을 현장 경찰관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하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거든요. 거기서 한 걸음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 5년 전에 실패한 정책인데 그대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조직 개편을 한다? 현장 경찰관들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인원은 어디다 주냐면 시도경찰청에 주는 거예요. 지구대 파출소에 주는 게 아니고. 인원을 당연히 그러면 치안을 강화하려면 파출소에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찬성을 하죠. 2,900명 준다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도경찰청에다가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을 찬성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각 시도 면사무소에요.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경찰관. 한 576개 정도 치안센터가 있는데요. 다 폐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치안 강화한다면서 치안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면사무소도 다 없애야죠. 면 단위에 파출소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동네 인구가 좀 줄어들고 그렇죠. 하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을 하면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민원 상담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576군데를 기재부에다가 전부 반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종중 땅을 왜 21대 저 경찰청장이 그걸 지 맘대로 팔아? 종중 땅을 경찰이 원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뭡니까? 무슨 생각으로 종중 땅을 다 21대 대통령한테 팔아먹는 겁니까? 무슨 제가 생각으로? 경찰청 그 국유 관리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한대요.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고요? 이게 무슨 위가 어딥니까? 이 무슨 솔직한 말씀? 말 같지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오래전부터 뭘 고민합니까? 오래전부터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 지방에서요. 파출소 하나 지으려면 그 땅 문제라든가 그 건설비 문제 때문에 시하고 막 조율을 해야 되고 조금씩 뭐 부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조율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 갑자기 이거를 기재부로다 다 준다? 기재부에서는 너무 좋다는 거죠. 입맛대로 막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무슨 뭐 파출소가 있어서 뭐 저한테 뭐 무슨 이득이 되고 없는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면 단위에 파출소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주간에는 근무를 하거든요. 파출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구대 파출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치안을 누가 감시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자치경찰도 같이 지금 맞물려서 활동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재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저 파출소 하나 짓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우리 그 면 단위에 사시는 국민들이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 면 단위에 계시는 시민들이 저희 편의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서울도 치안센터가 많이 없어집니다. 서울도요? 그럼요. 면 단위뿐만 아니라 서울의 동 단위도.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저 소위 얘기하는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산책도 못 해요. 요새 겁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 그런 치안센터 없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 치안센터를 지금 사실은 그 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전국에. 예,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사실 그 예방 순찰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그 예방 활동 할 수 있거든요. 그 최소한의 운영비만 준다고 하면 심야 시간에 뭐 한 2시간씩 순찰을 돈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할 때는 거점의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도 이건 이 이해가 조직 되지 않습니다. 개편과 관련해서 경찰 직장협은 그 윤익근 청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신청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니 위에서 시켰다는데 위가 어디 위요? 올라갈 때가 있습니까? 뭘 자꾸 쳐다보시네요. 자꾸 어디 위가 어딘가 도대체 위가 어딘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만나서 뭐 속내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인지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청장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발표하기 전에 엠바고를 했어요. 완전 비밀 사항이에요. 비밀 사항 그러네. 아무도 몰랐어요. 옆에 그 다른 국장님들도 모르고 그거를 그 기획하는 기획조정관실만 알았고 그다음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현장에서 막 입장문도 내고 이런 조직 개편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 100명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큰 틀에서의 조직 개편은 손 못 댄다. 다만 강론에서의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가장 그거예요. 그럼 파출소 치안센터 다 폐지하고 기동순찰 때 그 시도청에서 만들고 형사기동대 만들고 이거는 큰 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 시도경찰청에 만들어 놓고 대장을 총경으로 하고 그 경정들이 이제 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는데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도 안 듣고 그리고 비밀에 붙여가지고 팍 터트리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제기하거나 이러면 아 몰라 위에서 결정한 거야 나한테 묻지 마 뭐 이런 식이면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현장에서의 혼란이라든가 특히 면단 아까 어떤 분께서 면단일수록 더 치안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빈집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치안에 훨씬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주시는데. 아니 그럼 진짜 이거 누가 지키냔 말이죠. 이 나라는 도대체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걱정이 앞서는데요. 너무 치안 정책을 쉽게 생각하고 정말 뭐 우리말 뭐 뚝딱뚝딱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내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78년 동안 우리 경찰이 성장하면서 그래도 뭐 전 세계에서 그럼요. 치안하면 대한민국 그럼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사건이 나고 무슨 일이 터져서 경찰이 전혀 안 움직이고 경찰이 기압이 빠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도 어제 야간 근무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근무 열심히 해요. 기압 주듯이 뭐 기압 빠졌다고 이렇게 무슨 야단치듯이 조직 개편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거 확정은 11월 말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조율 같은 아니 게 11월 말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항의를 하니까 내년 2월에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해야 된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치안센터 부분에 사실 350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전국에. 그런데 10월 말까지 치안센터를 비워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좀 유예 기간을 근데 이거는 경찰 조직을 아는 사람이 한 인사일까요? 경찰 조직을 정확히 안다면 인사가 정기 인사가 어떻게 있고 우리 경찰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당연하죠. 동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리한 조직 개편안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못하냐면 그래서 위에서 했나? 아시지만 10월 말 11월 달에는 인사고과 계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0월 말까지만 이거 움직여라? 그러면 인사고과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 5년 4년 동안 내가 진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든가 또 아니면 뭐 본인의 그 뭐 개인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치안센터로 갔는데
갑자기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치안감 지금 시도청장 인사도 못 내고 있잖아. 어디로 어떻게 갓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네 잘 진짜. 해오던 시스템이 네. 어느 순간에 네. 이거 뭐지? 다 무너지고 있네요. 뭐지? 그러니까 똑바로 왜 이렇게 됐지? 치안 중심으로 무너진 경찰 기강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잘 하던 경찰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 오던 잘 가던 치안 중심으로 잘 운영되던 경찰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현장에서 그래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각자 도생. 예? 각자 알아서 살자. 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큰 테마가 네. 국민에 대한 봉사. 네. 그죠? 국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호. 네. 이러면 투철해야 되거든요. 사명감들이. 그렇죠. 각자 도생이 아니고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현장하고 어울리지 않고 국민을 꼭 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뭐가 흔들리는 거지? 위에가 흔들리는 건가? 밑에가 흔들리는 건가? 위에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셨어요? 예. 위에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정치권을 늘 취재하니까 밑에는 탄탄해요. 대한민국 하부토대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위가 교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심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잡지 못하고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경찰국 신설할 때 그 대통령실에 그 치안조정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법무부의 인사정책단이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로 끌어낸 것처럼 딱 그 생각했어요. 네. 네, 똑같이. 그 지금 끌어냈잖아요. 끌어냈는데 왜 7월달 인사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치안 그 올 2월달에 치안정감 인사를 왜 번복을 하고 아니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으면 양지답게 투명하게 그렇죠. 일을 해야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언제 지금 인사 발령이 날지 우리 고위층에서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언제 나지? 뭐 이번 달에 안 난대? 다음 달에 나나? 집에 가고 싶은데. 계속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분들도 다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은 예, 나가야 계속, 되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게 예, 이미 딴 마음. 제가 35년을 근무를 하고 네. 만약에 그 7월달에 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로연수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3개월 정도 붙잡아 놓으면 네. 이게 업무에 과연 정진할 수 있는가? 과연 뭐 새로운 걸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아니죠. 집에 갈 생각이 더 많죠. 그렇다고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그 생각이 훨씬 많겠죠. 근데 지금 인사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정말 전체적으로 경찰 큰, 조직은 예, 밑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위가 흔들리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좀 감사한 거죠. 네. 예.